좋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기대해도 될까요? 앞에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이번 게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목소리 굉장히 좋으십니다. 네. 진짜?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오히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야기를 바로 시간 관계상 빠르게 들어볼 건데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는 해놨는데 제가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해서 조금 바꿨거든요. 반말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좋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한번 들어볼게. 준비됐어? 긴장하지 네네. 마.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해. 큐 액션! 오늘은 내가 예전에 살았던 집에서 겪었던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가족은 조용한 동네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갔어. 그 집은 1층에는 두 가구가 살고 2층엔 집주인이 살 수 있는 일반적인 주택이었지. 처음 봤을 때도 너무 평범해 보여서 별다른 걱정 없이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그땐 전혀 몰랐지. 그 집에는 지하실이 있었어. 마당 구석에 방계단을 내려가면 나오는 공간. 지하실엔 2개의 방이 있었지만 습기가 가득하고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바닥이 물에 잠길 것 같았어. 차가운 공기와 눅눅한 냄새에 사람이 살기엔 너무 음산한 기운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습한 곳인데도 벌레는 한 마리도 없었어. 신기하지? 결국 그 지하실은 아빠가 쓰지 않는 공구 몇 가지를 보관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셨어. 2년이 지나고 1층의 세입자들이 차례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은 1층 전체를 리모델링 하셨어.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지. 한 달쯤 지났었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 집을 보러 오겠다고 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일 때문에 집에 계시지 않는 상황이라서 내가 대신 그 손님을 맞이하게 됐어.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온 분은 한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였어. 희끗희끗한 흰 머리카락이 보였지만 단정하게 정돈된 단발머리, 느긋하고 부드러운 말투에 인자한 미소, 옷차림도 깔끔하고 마치 대학교 교수님 같은 느낌이었어. 그분은 1층 마당부터 지방까지 살펴보면서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시더라. 나중에 엄마가 그 아줌마 어땠어? 라고 물어보셔서 좋은 분이셨어 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지. 결국 그 아줌마와 계약을 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보증금을 정해진 날짜보다 조금 늦게 줘도 되겠냐고 물었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에 살던 집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대. 엄마는 그럼 며칠 후에 보증금을 가지고 다시 계약할까요? 라고 했는데 그냥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먼저 줄 테니까 가계약이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했대.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나쁜 사람 같진 않아서 그렇게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 아줌마는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계속 날짜를 미뤘어. 한 번은 엄마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물음에 그 아줌마는 당당한 목소리로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할 거예요. 라고 대답하더라. 그리고 며칠 뒤 그 아줌마한테 계약금은 냈으니까 일단 이사부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문자가 온 거야. 그게 말이 돼?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 아줌마는 알겠다고 물러나긴 했는데 엄마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그냥 계약 파기를 해야겠다고 하셨어. 그런데 며칠 뒤 그 아줌마는 우리 가족들이 집을 비운 낮 시간에 그냥 무단으로 이사를 와버렸어. 어떤 연락도 한 통 없이 자기 짐을 들고 조용히 정말 말 그대로 무단 점유를 해버린 거야. 밤에는 불도 다 끄고 조용히 있었는지라 우리 가족은 며칠 동안 그 사실을 몰랐어. 이게 어떻게 그걸 몰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나랑 동생은 고등학생에 부모님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 12시간 정도는 집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였어. 거기다 우리 집 위치도 조금 특이했거든? 보통 주택가는 골목 하나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 집은 작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집과 집 사이에 있는 6m 정도 되는 길을 더 들어가야 집 대문이 나오는 형태였어. 그러니까 밖에서는 우리 집이 잘 보이지 않는 구조였던 거야. 사방이 다른 주택들로 둘러싸여 있고 좋게 말하면 프라이빗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지. 그 아줌마가 몰래 이사했을 때도 그렇고 낮에 뭘 하든 이웃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이유가 그거였어. 1층 마당도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았으니까.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완벽한 구조의 집이었던 거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며칠은 조용히 숨어 지낼 수 있었겠지만 수도랑 전기 계량기가 움직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 당연히 부모님이 이상함을 깨달으시고 함께 문을 따고 들어갔어. 열쇠는 바꿀 수 없었는지 똑같은 걸 쓰고 있었더라고. 그 아줌마는 현관으로 들어선 부모님과 나를 보자마자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다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지. 지금 뭐 하시냐고. 당장 나가시라고. 하지만 그 아줌마는 계속 사모님 들어오지 마시고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사모님 일단 나가주세요. 하면서 우리 엄마를 밀어내며 집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았고 약간의 몸싸움을 하면서 현관 앞에서 대치를 하게 되었어. 엄마는 혹시 그 아줌마가 다시 문을 잠글까봐 몸을 문 사이에 끼워놓고 필사적으로 아줌마 팔을 붙잡고 있었고 그 아줌마는 계속해서 문 손잡이를 잡고 엄마를 밀면서 버티는 거야. 아빠는 차마 여자분한테 손을 댈 수는 없으니까 그저 문이 닫히지 않게 손으로 잡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지. 엄마가 다시 한번 나오시라고요 하면서 팔을 끌어당기니까 이제 그 아줌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저 사정 좀 봐주세요. 저 조금만 살다 나갈게요. 사모님 잠깐만 사모님. 그 비명, 그 몸부림, 머리를 좌우로 저으면서 악을 쓰는 모습. 그건 내가 처음 봤던 그 단정하고 인자한 모습이 아니었고 그 상황을 지켜보는 내내 너무 이상하고 무서웠어. 그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정상적인 느낌이 아니었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지. 현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 현관에 있던 물건을 던지고 신발도 나뒹굴고 이웃집 사람들이 하나 둘 창문을 열어 상황을 보더니 결국 경찰이 출동했어. 우리는 당연히 그 아줌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경찰분들은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 이미 물건도 들어왔고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리고 그 아줌마는 경찰이 자기 편을 드는 것 같으니까 자기는 여기서 계속 살던 사람이라고 돈도 내고 들어왔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모두 거짓말이지만 그 아줌마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당당하게 말했지. 자기가 정말로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믿는 또렷하고 당당한 눈빛이었어. 말도 안 통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엄마가 보증금 때문에 받아놨던 그 아줌마 아들 핸드폰 번호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보호자를 부르겠다고 했고 그걸 들은 아줌마는 또 다시 소리를 질렀어. 왜요? 왜 불러요? 왜 내 아들을 불러요? 왜 애를 끌어들여요? 왜요? 경찰도 진정하라고 했지만 그 아줌마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질렀어. 머리는 산발에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얼굴은 새빨갛고 한쪽 발은 신발도 벗겨진 채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목소리는 점점 더 찢어지고 갈라졌지. 결국 한참 뒤 아들이 도착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듣고는 바로 집 빼드릴게요. 집 뺄게요. 라고 하더라. 아들이 오니까 얌전해졌던 아줌마는 살짱을 끼고 아참 허 하면서 집 안으로 발을 쾅 구르며 들어갔어. 아들이 내일 짐 뺄 테니까 오늘 하루만 더 봐달라고 했고 경찰분들도 그렇게 정리하신 게 나을 것 같다고 중재를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 그 후엔 밤 늦게까지 아들이랑 싸우는지 한동안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목소리가 안 나가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 다음날 나는 등교를 하느라 이사 장면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출근도 미루고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셨어.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길까봐 경찰분들로 와주셨고 그 아줌마는 없고 아들이 짐을 뺐는데 짐은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 가전은 전혀 없고 서랍장이랑 작은 냉장고랑 옷까지 몇 개뿐. 아무리 봐도 급하게 가져온 것들로 보였대. 그렇게 그 아줌마가 나가고 우리는 상황이 끝난 줄 알았어. 정말 그게 끝인 줄만 알았지.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 후에 일어났어. 그 아줌마는 이후에도 종종 우리 집 근처에서 보였어. 어느 날은 근처의 작은 아파트 화단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뭔가 풀을 뽑고 있었고 집 근처 어린이 놀이터 옆 풀밭에서도 뭔가 자꾸 뽑고 줍고 있었어. 처음이었다면 좋은 인상 그대로 풀을 정리하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겠지만 모든 걸 보고 난 후라서 그런지
그 모습이 이중인격자 같고 정말 이상한 사람 같았어. 종종 나랑 눈이 마주치면 보고 웃어주기도 했는데 그 웃음이 뭔가 달랐어. 처음에 봤을 때 그 느낌이 아니었거든. 입꼬리만 올라간 그 웃음이 어쩐지 가짜 같았거든. 엄마한테 말하니까 최대한 모른 척하고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며칠 뒤 그날은 학원 수업이 없어서 가족들보다 내가 먼저 돌아온 날이었어. 대문을 따고 들어오는데 지하실 속에서 작은 발소리 같은 게 들렸어. 처음엔 길고양이가 들어왔나 싶어서 뭐야? 하고 혼잣말을 했는데 내 말소리와 동시에 누군가 다급하게 지하실 안으로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린 거야. 그건 고양이 발소리가 아니었어. 분명 사람의 발소리였지. 너무 놀라서 그대로 멈춰 있다가 대문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 곧 경찰분들이 도착했고 아무도 없는 집에 지하실에 누군가 있다고 설명을 하니까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내려가셨어. 그 후 지하실 안쪽에서 좀 웅성거리는 큰 말소리가 들렸고 한참 뒤에 경찰분들 뒤로 누군가 이끌려 올랐는데 바로 얼마 전 우리 집에서 쫓겨났던 그 아줌마였어. 머리는 여전히 단정했고 단아와 깔끔한 옷차림까지 처음 봤을 때랑 똑같았지. 그 아줌마는 무표정한 얼굴로 계단을 올라오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니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사람 좋게 웃었어. 그 순간의 소름. 웃고 있는 얼굴이 진짜 너무 무섭더라. 경찰분들은 1층이랑 2층 주변을 좀 더 살펴보시고 혹시 사라진 물건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셨어. 여기저기 살펴보고 지하실도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경찰분이랑 같이 들어갔지. 계단을 내려가는데 비가 내린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지하실 바닥은 물에 젖어 여전히 축축하고 눅눅했어. 햇빛 한 줄기 들지 않은 그 공간은 퀴퀴하고 쿰쿰한 냄새로 가득했지. 그 아줌마가 제일 안쪽 방이 있었다고 해서 나는 그 안쪽 방으로 들어가야 했어. 4m 남짓한 좁고 어둡고 긴 복도를 걷는 그 몇 분, 몇 초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 그리고 걸을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그 지하실의 특유의 냄새 사이로 맡아본 적 없는 이상한 톡 쏘는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거든. 마침내 도착한 방, 경찰분이 손전등으로 방 안을 비춰주셨고 그 순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마주했어. 손전등 불빛 한가운데 나란히 놓인 당금주 병들. 손전등 불빛이 마치 무대의 주인공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된 것처럼 어둠 속에서 그것들만 집중해서 보이는데 제일 앞에 놓인 병 안엔 투명하지만 노랗고 탁한 액체가 들어있었고 액체와 함께 털도 나지 않은 새끼쥐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 대부분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고 몇몇은 액체 속을 둥둥 떠다니고 있어. 그건 다름 아닌 쥐술이었어. 말 그대로 사람의 새끼손가락만한 크기 새끼쥐들이 노랗고 탁한 액체 속에 잠겨 있었지. 살아있을 땐 핑크색이었을 그 몸들이 창백하게 변색되어 형체는 그대로지만 생기 하나 없이 액체에 잠들어 있었어. 문제는 그 병이 한 개가 아니라 3병. 각 병마다 최소 30마리쯤 되어 보이는 새끼쥐들이 꽉 차 있었어.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또 다른 병 하나엔 붉은 액체가 담겨 있었고 그 속엔 갈색 줄무늬가 선명한 뱀 한 마리가 몸을 구불구불하게 말아놓은 채 통째로 들어있었어. 이건 분명히 우리 집 물건이 아니었어. 너무 끔찍하고 메스꺼워서 방 밖으로 몸을 빼고 경찰부한테 겨우 말했어. 아, 이거는 저희 거 아닌데요? 라고. 우리 집에도 당금주는 있었지만 매실이나 더덕 같은 평범한 재료로 만든 술이었지. 동물을 이용한 당금주는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었거든. 밖으로 나와서 그 아줌마한테 물었는데 그 아줌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를 똑바로 보며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 아,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머리 아플 때 먹으면 좋은 거야. 내가 직접 담근 거야. 근데 보관할 데가 없는데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예전에 가져다 둔 거야.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한 상냥한 말투. 그게 더 무서웠고 내가 듣고 있는 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지하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했잖아. 그 아줌마가 뱀술을 그 지하실 구석구석에 뿌려놨었대. 그 이유는 벌레를 쫓으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 거기다 저걸 대체 언제부터 둔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경찰분들도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며 명백한 주거침입이고 범죄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 아줌마는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계속 어이없다는 식으로 웃더라. 이상한 거 아니라고.
어떻게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이상한 행동을 해놓고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 이해하기도 싫었고. 결국 그날 그 아줌마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어. 그리고 그 일이 있던 주말 그 아줌마가 몰래 이사해 있던 집을 청소하다가 보일러실 근처에 장판이 들떠있는 걸 발견했어. 도배도 장판도 새로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하고 들춰봤는데 돌바닥 위에 큼지막한 흰 부적이 하나 딱 붙어있더라. 20에서 30cm쯤 돼 보이는 큰 흰 종이에 붉은색으로 적힌 한자 같은 글씨, 그 반복되는 글씨 같은 것들이 거의 빈틈없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 없는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엄마가 바로 뜯어서 태워버렸지. 쥐술, 뱀술도 모자라서 대체 그건 또 뭐였던 걸까? 그날 이후로 나는 자주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어. 그 사건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 가위를 눌릴 때마다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위에서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났었어. 그리고 꼭 그 아줌마의 얼굴이 떠올랐어. 단정한 머리, 조곤조곤한 말투에 웃는 얼굴까지. 아, 그 아줌마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말이야. 그건 우리가 우체통에 숨겨놨던 비상용 대문 열쇠 때문이었어. 그 아줌마가 그걸 알고 있었고 그 열쇠를 가지고 지하실로 숨어들었던 거야. 우리 가족들이 없을 때마다 몇 번이나. 솔직히 그 아줌마가 한밤중에 몰래 숨어들어서 불이라도 질렀으면 우리 가족들은 비명 행사했을지도 몰라. 어쩌면 그냥 쥐술이나 뱀술을 놔두고 이상한 행동만 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려나.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절대 외부의 열쇠를 숨기지 않기로 했어. 지하실 외부 문을 아예 자물쇠로 잠궈서 봉인한 채 살았고 그 작은 부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 그리고 2년 뒤 새 집을 짓고 서둘러 이사를 왔지. 보통 이사를 나올 땐 아쉬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집은 떠나오는 그 순간 속이 시원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아줌마 말이야.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동네의 주공 아파트 단지에서도 살다가 쫓겨났대. 그땐 집주인한테 복수한다고 벽지를 죄다 찍고 나왔고 결국 그 아들이 집주인에게 돈을 다 물어줬다더라. 우리 집에 주거 침입전 죄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벌금 역시 그 아들이 대신 냈다고 해. 근데 있잖아. 나는 경찰이 그날 그 술병들을 증거로 모두 가져갔다고 믿고 있었어. 당연하잖아.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경찰이 다 수거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술? 경찰이 그냥 두고 갔잖아. 아들한테 가져가랬더니 그냥 버리세요 라고 해서 아빠가 며칠 뒤에 버렸어. 그걸 듣는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술병들이 발견된 뒤 그 며칠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로 그 지하실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야. 내 방, 내 발 아래 그것도 나랑 또 계속 같이 있었던 거지. 구슬들은 며칠 뒤에 아빠가 공장 뒷산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쏟아붓고 묻어버렸대. 그냥 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함부로 버리면 안 될 것 같더라. 이게 아빠가 나한테 한 말이야. 그리고 기분 나쁘니까 다신 그 이야기는 묻지 말래. 도대체 그 아줌마는 지하실에서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걸까? 그 술병들과 술을 뿌리는 행위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였을까?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문득 생각나는 그 얼굴, 그 냄새, 그리고 그 술병들 아직도 선명하고 소름이 돋아. 그리고 그 아줌마 아직도 그 동네 어딘가에 그러고 있을 것 같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세다, 세. 와, 진짜. 와. 아니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너무 무섭게 얘기를 잘하니까 무서워. 이 자그마한 떨림, 숨소리, 호흡, 발성 이게 다 특화돼 있습니다. 와. 딕션. 네, 딕션도 괜찮고. 자, 좋습니다. 자, 저희 투표단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진짜 들으신 만큼 좋은 선택 부탁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자, 투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 진짜 사연입니다. 3파전인데요, 이 진짜. 정도면 3파전이고 또 엄청납니다. 오늘 이렇게 하이라이트 몰아듣기 너무 좋네요. 네, 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10표 나와서 한미일전 나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한미일 좋네요. 한국 사연과 미국 사연, 그 다음에 일본 사연. 자, 2표 남았습니다. 한 분 남았습니다. 12표 끝났습니다. 자,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8표라니 이 사연이 살짝
살짝만 더 뒷받침됐으면 졸라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전 몰표도 나올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아쉽습니다. 우리 빡pom님, 네. 네 8표 받으셨습니다. 전 0표 아닌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영광이에요. 저희한테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네요.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꼭 신청해주세요. 약속하시고. 네. 준비 열심히 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